어,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화천대유, 참 이름이 난 그 중국 옛날에 그 중국 영화들 이름이 다 네 글자였잖아요. 난 중국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 화천대유가. 영웅 본색.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재명 지사랑 무슨 연관이 있다가 없어요. 이재명이 뭘 돈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간접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갔다. 근데 이재명 재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무죄를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좀 웃긴 이야기인 게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재판을 할 때 일단 재판 대법관들 명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법관 명단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김선수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서 빠지고요. 여기에 지금 민유숙 김재영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전원 합의체 판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재명이 그 유죄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이 이동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경수 지사 유죄로 결론 내렸던 바로 그 사람. 다음에 노태학. 여기까지가 이재명 유죄 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무죄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연관을 지어버리면 7대5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중에 그러면 다 저 대법관들이 다 이재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무죄를 준 겁니까? 7명을 매수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 6명을 찾아낼 때죠.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근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진짜로 무슨 일이 화천대유랑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오늘 뭐 이런 식의 그 광주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살포하는 대장동 가짜뉴스 끝까지 책임 묻고 박멸하겠습니다. 이야, 박멸. 이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그 장모 풀어준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는 그렇죠.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이름도 윤강렬이고. 윤강렬이 막 형제처럼. 열자돌림. 한평균 씨. 윤강렬이, 윤석열이, 강하고 돌 나왔으니까 또 뭐가 더 있겠냐 지금. 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연관성이 없는 걸 다 몰아가는 것이고 화천대유 정도 되면요.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자본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건 진짜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인 거고 실제로 거기 투자한 돈은 이 수백억 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00배 뭐 이렇게 몇천 배라고 수익률이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에 속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법 쪽에 연관성 찾으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권순일이 이런 대가를 받고 이재명 무죄를 주고 화천대유에서 고문해가지고 돈 벌었다. 여기서 이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냔 말이야 이게. 근데 처음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다녔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계속 격가지로 다른 걸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일단 첫 번째 그 이 지사 아들이 안 다니는 걸로 인해서 똥파리 자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다가 삐끗한 거예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뭐 고문으로 영입돼가지고 월 얼마를 받아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원유철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여기서만 고문할까요? 여러 군데 하겠죠. 여러 군데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혜택이 있었으면 여기에다 투자를 했겠죠. 그렇지. 누가 자문을 해서 돈을 받습니까? 자문해서 권순일 대법관 중 뭐 수억 원대 고액 연봉 받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권순일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이면요. 자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면 이런 데 안 해도 수억 원 받아요. 그냥 뭐 평범한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수억 원씩 받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이름 하나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심리적 정관예우죠 이게. 이게 이 정관예우 개념이 법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출신들을 데려다가 막 고문으로 뭐 미루어 짐작해보거니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최소 10군데 이상의 고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 이 고문 법률 고문에는 여상규도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건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야, 왜 니들이 이거 다 먹어? 시민한테 돌려줘야지. 그래서 5천억 원 이상을 시민한테 돌려주고 나머지가 어떤 개발을 해서 이득이 생기는데 초반에 5천만 원짜리 자본금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률이 났느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본금이 5천억인데 그게 무슨 투자 비용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수천 배 수익률 올렸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이게 좀 과한 수익률 아니냐고 묻고 총리는 답을 잘 못하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니까 뭐 이재명이 어딨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히려 핵심이고. 이재명 전임 성남시장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문제가 좀 됐었던 적이 있고 이재명 도지사님 오히려 그걸 수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보이는 거죠. 아니 그리고 화천대유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익을 주고 받았거나 뭐가 있었다면 화천대유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익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950억을 더 뺏어서 터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 뭐가 빨갱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의 재산이 늘어난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있으면 그 터널 이지사 집으로 연결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의 그 한때 어렸을 때 살았던 안동에서 출신 중에 한 명이 그 회사에 아들이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게요. 우리는 정치를 보수 진보로 바라보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변이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정변 회사에는 보수적인 사람도 꽤 있을 거랑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거를 무리하게 엮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저쪽에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뭐 어떤 변호사가 뭐 태극기 부대 변호사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패널로 애지중지하는 정필승이 사실은 보수 변호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봤을 때 완전 미친놈들 같고. 보수만 맞으면. 근데 그건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이재명은 박근혜나 이명박 눈에 가시였단 말이야. 눈에 가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뭔가 처벌하려고 뭔가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찾다 못 찾은 건 중에 하나잖아, 이게. 그럼 새롭게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밝혀질 게 있으며, 요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재명 싫어하는 뭐 후보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냄새가 나네 이렇게 일부러 냄새를 피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칠 때는요, 이재명이 깨끗해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안 걸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조심하는 관계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그 성남시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형하고 의절해갖고 그 욕설 파일이 나왔겠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걸 받아먹는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돈을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결국 비리 구조라는 게 이재명은 지금 이걸로 얻은 이득이 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숨겨놓은 차명재산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예를 들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지금 윤석열처럼. 현찰만 한 60억 갖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지만, 김건희는 그 돈 어떻게 만든 거래? 재산 형성 과정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을 갖고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 옛날에 KBS 정현주 사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KBS 정현주를 기소할 때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법원에서 조정을 했고 조정을 받아들여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거는 KBS에 대한 배임이다. 누구를 위한 배임이냐? 국가를 위한 배임이다. 이게 논리였어요. 국가가 세금을 받은 거 국가에서. 결국 이것도 말 그대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는데 그게 비리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파고 들어가면. 딱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냐면 장모님 문건 덮으려고. 저는 솔직히 그거부터 생각나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광화문에서 단식하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지금 뭐 뭘 잘못하고 있다 또는 뭐 청년 수당이네 뭐네 왜 못 주게 하느냐 해가지고 계속 부딪혔던 기초단체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요? 뒷조사 해가지고 바로 이재명 이런 걸 터뜨리는 건데 그런 건수조차 안 되는 이걸 제대로 털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사건. 지금 딱 그렇잖아요. 곽상도 아들은 7년 정도 근무를 했다. 올해 퇴사를 했고요. 박영수 특검 딸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5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사실 이 회사가 2015년에 그 프로젝트가 있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박영수 특검이 딸이 근무를 하기 직전까지 본인이 또 상임 고문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판검사들은 정말 이런 데 연루가 많이 돼 있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이재명과 별개로.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은 최근에도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르쉐 받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어떤 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뭐예요? 판검사가 연루돼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판에 하나씩은 끼워주는 거지. 정관 비리. 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정관 비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사건 자체가 정관 비리인지 아닌지까지 밝혀진 건 아니니까. 이건 적법하게 한 거니까. 모르죠, 여기까지는. 이거는. 예,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그 이상한 판에 판검사들이 계속 끼어드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게 우리나라 환경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화천대유 보도가 나올 때 이재명이랑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다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다 미래한국당 관련된 이름들이잖아요. 원유철 그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일 때 그때 정무부지사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곽상도의 아들이 근무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랑 그 언론인 출신 대표라는 김모 씨 이 사람은 서로 성대 동문이고 그다음에 검사와 법조기자로서 만난 적이 있고 굉장히 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과의 연관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이게 이런 게 계속 그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지켜본 이재명은 여러분들 비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리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형수 욕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오신 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형님이 이재명 지사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분이 좀 아프긴 했어요. 조울증.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한 그 욕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퇴근해 온 이재명 지사가 빡이 쳐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은 이제 술 쳐드시고 주무신 거야. 그때 형수가 받아서 너무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 욕설 파일 들어보세요 한번. 형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욕설은 형수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 형한테 돌려준 욕설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이야기 하는데 음주운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깨놓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평생에 음주운전 한 번 있었습니다. 저번에 이거 음주운전 100만 원짜리 이상 말고 100만 원 이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라 막 했다가 나중에 다 깠잖아. 범죄 경력 증명서를 깠잖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주운전도 뭐냐면은 그 제보자가 있었어. 제보자. 성남에서 한참 막 그 시민활동할 때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데 술을 먹은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걸린 거예요. 너는 어쨌건 음주운전 했으니까 안 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4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벌써 20년 다 돼가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리가 엄청 있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고 싶어서 아주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일부 새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저 포털 같은 데 댓글 쓰는 거 보면
전과 사범, 뭐 형수 역설, 무슨 뭐 음주운전, 비리 이런 거. 전과 사범 중에 나머지 3개는 성남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생긴 성남 의료원 같은 거 지으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화천 대유 같은 데서 뭔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국 사회가 이재명이 그 줬으면은 그 화천 대유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본래 이제 소위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개발 호재가 나온 거잖아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정말 땅이 엄청나게 있었고 저걸 해먹어야 되는데 왜 개발업자들이 다 먹냐.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칭찬받을 일을 비리로 만들면서 이제 엮다 보니까 이제 대법관이 이재명한테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 별 미친 개 뿔따구 같은 새끼들 진짜. 대법관 출신이면은 고문으로 있는 데가 몇십 군데 된다니까. 이름만 걸어주는 거.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화천대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밥상에서 이런 걸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고. 네. 냄새만 풍기지 말고 이재명 비리 나올 때까지 그냥 보도하는 거 책임 묻겠다 그러잖아요. 니들 걸리면 뒤진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